한번 쳐주세요. 양키의 유튜브. 본인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영상 음향전공 이신형이라고 합니다. 19학번 음향전공 김현진입니다. 과대 김이세입니다. 본인은 영상 분석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입시할 때는 사실 영상 분석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는데 이제 영상을 만드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상업 영상에 있는 뭐 컷 구성이라든지 어떤 구도라든지 뭐 음향 전공이니까 BGM의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레퍼런스로서 그 영상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원래는 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음악해서 솔직히 영상적으로는 뭘 몰라서 내용적인 부분만 봤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분석을 좀 더 잘하게 된 게 좀 있어요. 저는 영상 분석에 대해서 20대 이후로는 사실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평소 제가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영상 분석에 있어서는 좀 더 제가 평소에 더욱더 하고자 했고 어떤 이제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볼 때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지 좀 더 제가 이렇게 평소에서 영상을 볼 때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했을 때 영상 분석을 잘하나요? 아니면 잘했나요? 제가 한 번에 많은 것을 캐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처음에 영상적인 부분을 많이 캐치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라던가 캐릭터에 주목해서 분석을 합니다. 저는 제 20대로 돌아간다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는 좀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생각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영상을 배우고 학교에서 배웠다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영상을 배웠던 사람으로서는 조금 아주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하니까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장난이고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지요. 이제 곧 시작하실 텐데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잘하실 수 있나요? 사실 많이 떨리지만 더욱더 이제 열심히 배웠던 것만큼 그 배웠던 거를 토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긴장이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시 해도 합격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그래 오케이 됐습니다. 자 시원한 거 좀 드시면서 내십시오. 사장님 아직 멀었어요. 배에서 밥 달라고 전쟁이 났구만 아주.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방 납니다 자리. 여기도 소문나면 곤란한데 기다리다 해 떨어지겠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오시네. 자 두 분 들어가세요 두 분. 딸내미 두 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금방 치워드릴게. 뭘로 드릴까요? 우리 국밥 두 개. 응, 국밥 2개. 칼칼하게 청양고추 얹어서 맞죠? 당연하지. 금방 드릴게요. 야, 너 박쥐 새끼야? 맨날 야밤에 기어 들어오고, 그리고 제일 바쁜 점심에 나와서 도우랬지 누나가 좀. 지겨워 잔소리. 그래서 나왔잖아. 딸내미, 우리 돼지불백은 언제 나온겨? 오빠 죽었어. 아이고 예 금방 나옵니다. 딸내미 그래서 샤인더 불백 빨리. 나가요. 반찬이라도 나르셔 얼른. 딸내미 이행할 거 스파볼을 뽑으면서 하지. 딸내미 흥나서 좋고 우린 덜 준해서 좋고. 아유, 바빠 죽겠는데 노래는 무슨 진짜.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미워하는 마음 없이. 딸내미 여기 한 분 더. 어서 오세요. 참네. 아가씨 좀만 기다려요. 나 금방 나올게. 응?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아버지, 수저통 좀 구석구석 깨끗이 씻으라니까. 그리고 수저는 다 말리고 넣으랬잖아. 물기 얼룩진다고.
두부지. 깍두기통에 랩 씌워야 된다니까. 말라서 맛 없다고. 어떻게 먹을만 해요? 아유 이런 내 정신 좀 봐라. 더운데 이거 선풍기도 안 틀어드리고. 잠깐만요. 알아? 이거 왜 이래? 아 이게 또 말썽이네. 이거 괜찮았는데. 어? 아이 참. 아이고 돌아가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땡겼는데 됐네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끌고 왔는데 맛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맛있어요. 저 가봐야 돼가지고요. 잠깐만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거 시간 없고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서 참 내가. 아이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택시 타고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고마워서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가씨 아니었으면 저놈 큰일 났지. 자, 내 마음이니까 좀 받아줘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 여기야. 내가 살던 동네. 수레야, 배달 가냐? 네 아버지 양복 좀 찾아가. 그 무슨 결혼식 끝나고 맡기셨는데 여적 안 찾아가신다. 얼른 찾아가. 저번 커트비 언제 줄 거야? 맨날 외상이야 저거는. 빨리 갚아. 경무는 왜 요즘 안 오냐? 머리 깎을 때 다 됐는데. 아줌마 안녕하세요. 허리 좀 괜찮으세요? 누구? 저번에 한번 옷 사러 왔었는데 기억 안 나시나 보다. 그때 막 허리 아프시다고 그랬었는데. 몸조리 잘하세요. 허리? 1년 전에 수술했구나. 반갑습니다. 와 무겁네. 식사하시죠. 맛있게 드세요. 저기 최순경님 이거 밥 양이 좀 달라가지고 드시고 내놓으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순애 씨. 맛있게 드십시오. 나 혼자 짝사랑했던 최순경님. 아니, 이제 경장님이시죠?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멋지시네요.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왜 나만 이곳에 없는 걸까요?
이 많은 추억들을 두고 난 왜 죽은 걸까? 딴 건 다 기억나는데 그 순간만 기억이 안 나.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던 거지? 망했다. 정리해 주시면 제가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못쓰겠는데.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0번입니다. 영상문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제가 음향 전공이다 보니 음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 좀 분주하고 어떤 야외에서 이제 실내에 들어갈 때 약간 와글와글한 그런 앰비언스가 나오는데 그런 앰비언스를 통해서 어떤 이 상황이 좀 더 잘 연출이 됐고 그런 사운드를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출이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보이스 오버가 나오는데 그 보이스 오버가 저는 좀 튀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인물 대사랑 그 보이스 오버의 그런 사운드가 좀 겹쳐가지고 처음에 저는 옆에서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이스 오버여서 좀 아쉬워서 이거를 보완한다면 그 보이스 오버가 좀 더 리버브가 있었으면 좋았을 법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전체적으로 볼 때 실내나 야외를 봤을 때 그 앰비언스가 정말 적절했어가지고 영상을 볼 때 안정감이 있다는 거를 더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 드라마를 봤을 때 모든 촬영은 이제 동시 녹음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대부분 이제 폴리노나 사운드 디자인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봤던 이 드라마는 모든 이제 영상은 동시 녹음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맨 처음에 보는 카메라 워킹이 좀 많은데 그 카메라 워킹이 많음에도 동시 녹음이 잘 됐고 카메라 워킹이 더 있음에도 어떤 사운드가 더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풀샷을 통해서 시청자가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어떤 인물의 위치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표현했고 이제 박보영이라는 배우의 시선에 따른 인서트를 통해서 지금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술적으로 표현이 잘 됐고 그리고 이제 박보영이 경찰서를 바라보는 그 장면에서 포커스가 경찰서를 보고 있다가 이제 박보영 시선으로 돌아올 때 포커스를 이제 바꾸면서 컷이 전환되는데 이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 단순히 이제 컷 전환으로 경찰서 왔다가 박보영의 시선이 아니라 그 한 장면에서 포커스 이동을 통해서만 컷 전환을 함으로써 새로운 그런 컷 전환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봤고 이제 편집적인 면에서는 이제 원래 모든 드라마는 컷 전환으로 모든 장면이 전환되는데 이제 디졸브가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과거 회상이나 어떤 옛날 이야기를 떠올릴 때 디졸브로 전환되는데 그 디졸브의 효과가 그 과거 회상을 더 잘 부각시켰던 것 같고 또한 컷 전환 속도나 어떤 점프 컷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드라마를 이해할 때 좀 더 좋았고 또한 이제 어떤 색이나 그런 인물의 어떤 그런 동선을 통해서 과거를 좀 더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출적인 포인트를 말하면 좀 가장 어려웠었는데 일단 어떤 주인공의 감정이나 그런 느낌이나 대사가 이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떤 촬영이나 촬영이나 음향의 면에서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잘 연출했던 것 같고 이제 영상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음향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BGM의 그런 다이나믹이 좀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BGM이 같은 데시벨로 이제 좀 일정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BGM의 다이나믹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아쉬웠던 거는 제가 만약에 그 음향 감독으로 있었다면은 좀 더 이제 그런 어떤 이런 행동이나 이런 박수 소리 같은 거를 다시 좀 새로 따가지고 입혀가지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몇 개 이제 그런 사운드 디자인들은 소리가 나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영상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46번입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식당 밖에서 촬영을 시작하는데 그 마이크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 걸 봐서는 치고는 대사가 너무 깔끔하게 들려서 그 현장음이랑 잘 섞여서 괜찮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식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공간음이 굉장히 많이 들렸고 현장음이라는 그 느낌이 가장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엑스트라들의 목소리하고 그러면서도 주연 배우의 목소리를 잘 잡아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들의 대사도 한몫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중간중간에 대사가 몇 번씩 씹히는 게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현장음이라는 것을 많이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식당으로 장면이 바뀌었을 때는 제가 이 드라마의 내용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갑자기 슬픈 음악이 나와서 왜 슬프지란, 나도 같이 슬퍼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초반의 내용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적인 부분도 그냥 따로 녹음을 해서 뒤에서 머릿속에 들리듯이 해서 회상을 하는 장면 대신 아예 그냥 목소리로 나타냈던 것 같고, 그리고 음악 자체도 나쁘지 않게 들어갔던 것 같고, 꽤 긴 시간 동안 음악이 나오는데 중간에 끊김도 없고 그 음악 자체가 지루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리를 나와서 회상을 하는 씬에는 머릿속에 들리는 목소리하고 그리고 현장음하고 배경음악이 3개 동시가 들리는데, 처음에는 머릿속에 목소리가 나올 때는 그 현장음이 거의 안 들리다가 점점 발자국 소리도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배경음악과 같이 3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를 아주 그 밸런스를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상을 하는 씬에서 또 엑스트라 분들의 대사가 좀 있었는데, 처음 분이나 막 다른 분들은 다 들렸는데 그 미용실로 들어가시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좀 저는 대사가 좀 씹혔다고 생각해서 그 엑스트라 목소리를 잘 잡아내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회상인 경찰서 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그냥 엑스트라 분들의 리액션 같은 거나 목소리가 참 그 현실에 있던 경찰서 같은 느낌이라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장음이 꽤 들어갔지만 그래도 주연자 배우 자체의 목소리는 깔끔하게 들어갔고, 배경음악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맞게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대사 몇 개 씹힌 거하고, 또 중간중간에 갑자기 현장음의 소리가 들쭉날쭉 할 때가 있다거나, 그 숟가락 인서트 부분에서 수저 소리가 좀 크게 났다거나, 그런 부분 빼고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7번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순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박보영 분이 이제 죽은 뒤에 과거에 자기가 자기 가족이 일하던 경기 식당과 자기가 좋아하던 최성재 순경이라는 경찰서를 찾아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고요. 일단 가장 특징적이었던 거는 과거를 좀 더 따뜻한 느낌의 색온도를 주어서 표현한 것과 현재는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을 주어서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대비를 줬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 무빙이 되게 과거와 현재를 교차할 때도 컷 바이 컷이 아니라 무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색온도의 그라데이션이 생기면서 교차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초반부에는 이제 음향적으로 봤을 때는 레트로한 느낌에 맞춰서 약간 트로트 느낌의 BGM을 사용했다든지, 또 그 초반에 굉장히 롱테이크가 많이 나왔는데 카메라 무빙에서도 그 팔로잉 하면서도 이제 보이스 레벨이 굉장히 일정하게 쭉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또 현장감, 식당의 어떤 왈라라든지 그런 앰비언스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런 느낌이 더 잘 살았던 것 같고, 중반에는 이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서 좀 이제 박보영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서도 이제 현악기 위주의 BGM을 사용해서 좀 더 그런 몽환적인 느낌이 더 잘 들게끔 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보이스 오버가 종종 등장했는데 그것도 이제 BGM이나 어떤 영상 흐름에 맞게 잘 리듬감 있게 배치를 한 것 같고, 그것들이 이제 화면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전체적인 영상의 내용을 인트로에 설명하는데 충분히 적절하게 사용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분석을 하셨나요? 그런 분석을. 제가 뿌 3등으로 들었을 때 그 교수님한테 면담을 가서 물어봤어요. 왜 저를 뽑았는데 그것도 학부 3등으로 뽑았냐라고 물어보셨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잘하는 거는 애초에 상관이 없다. 저도 제가 말할 때 진짜 이렇게 그 면접장에서도 이랬어요. 말을 계속 더듬고 그 계속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듬는 부분이, 말을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또 학부 3등으로 뽑힌 이유가 애초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저는 방송 스태프들은 사실 의견을 내세워서 뭔가 유창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또 잘 듣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분석에 좀 꿀팁 아닌 제 생각에 꿀팁에서 말하자면, 단순히 제 전공이라고 해서 음향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는 음향이라고 해서 꼭 그거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어떤 연출이나 촬영이나 편집의 면에서도 이제 그 연출을 그런 영상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분야에서 준비하게 됐고, 그리고 진짜 영상을 통해서 발전하려고 하면 다른 전공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상 분석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음향 전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영상을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화면적이나 뭐 컷 구성,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분석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만의 스타일이 어떤가요? 영상 분석할 때 뭐 예를 들면 뭐부터 말하고 뭐를 꼭 말하고 뭐를 꼭 말하지 않고 뭐 길게 짧게 하는지. 일단 제가 좀 제 예시를 들면, 방금 예시를 들면,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음향이다 보니까 음향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제가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속 전공이 이제 촬영, 편집, 연출에 대해서 영상 분석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쉬웠던 점이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이제 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영상 분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하다가 중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더 지금 당황해서 지금 저도 이렇게 버붕대고 있는데, 절대 이제 면접에서나 영상 분석을 할 때 중간에 당황한다고 이렇게 뜬들이는 그런 모습을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저는 일단 아까도 그렇게 했지만 맨 처음에 수험표를 딱 받으면은 이제 그 영상 분석하고 면접장에 들어가는데, 수험표를 일단 반으로 딱 접어서 윗부분에는 그 전체적인 영상, 그러니까 음향 외에 있는 뭐 촬영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연출적인 부분을 먼저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먼저 말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향, 아무래도 자기 전공인 음향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니까 음향 관련된 부분을 그 밑에 부분에 쭉 자세히 이렇게 적어서 먼저 이제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뭐 등장 인물이 있으면 그 이름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잘 적어뒀다가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아까는 박보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극 중에 이름이 나온다면 그렇게 캐치를 해서 되고, 음향 부분은 이제 음향적인 부분, 뭐 BGM이라든지 뭐 보이스 오버, 뭐 앰비언스, 뭐 사운드 이펙트,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서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몰랐는데, 그 미스터 선샤인 부분에 전쟁 1화인가 이때 전쟁 씬이 있었거든요. 거기 부분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면 넘겨가는 순간에 해서 장면 넘기는 것 자체를 갖다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음향 톤 자체 뭔가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학교 자체가, 교수님들 마인드 자체가 메카닉을 키운다는 생각보다는 기술자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애초에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뭉뚱그려서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어떻게 영상 분석을 입시 시절 때 공부를 했나요? 독학을 하셨으면 어떻게 네. 혼자서 준비했는지 아니면 학원에서 어떻게 학원을 배웠는지. 저는 이제 과외를 한 달 정도 했었는데 이제 과외에서 뭐 같이 이제 그 18학번 선배님이 과외를 해주셨는데 그 하면서 같이 영상 분석도 해보고 그래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집에 가서 또 직접 분석도 해보고 뭐 이론이랑 실제 영상에서 매치되는 부분들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고 꼭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또 주변에도 이제 동기들 말 들어보면은 학원 다닌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교수님들도 분석할 때 막 되게 짜여진 뭐 배운 티 내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하셔서 혼자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예술대학교를 이제 입시 딱 마감하기 2주 전에 저희 형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 저는 이제 영상 분석에 대해서 어떤 서울 입시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 어떤 지식도 없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딱 한 1주 반 동안 서울예대를 준비해서 이제 현역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준비할 때는 이제 제 수만이라는 카페에서 어떤 역대 그 영상들이나 질문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쓴 다음에 그거를 좀 외우면서 제 말로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영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포인트만 좀 준비했지 따로 영상 분석을 공부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독학으로 준비했었는데 1주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이제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면접의 꿀팁을 좀 말하면 일단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학교에 가고 싶다는 열명을 꼭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서울예대 준비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너는 진짜 서울예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인다 이 말이었는데 정말 제가 서울예대 가고 싶다는 이 마음을 교수님들에게 보여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영상 그 면접을 볼 때 교수님들의 어떤 시선 처리나 그런 손짓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접을 볼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허리 굽히고 하는 것보다 허리 딱 펴고 내가 모르고 긴장된다 하더라도 교수님들 시선을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적절한 손짓과 적절한 이런 말투를 통해서 면접에서 정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면접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한 이제 자신이 모르는 거든 자신이 이렇게 어떤 모르는 거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부하고 좀 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 많으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교수님들께 열심히 배우겠다 이 열망을 보여준다면 서울예대 입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준비를 아예 못했던 게 학교 홈페이지에 그 음향 기출문제라고 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자음악 학부의 그 시험 문제더라고요. 면접장 가서도 그 시험 방식에 대해서 처음 들었고 장문을 보는데 그 음향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 사회 시간에 막 어떤 수행평가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 항상 생각해왔던 거고 그냥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그냥 적어내렸고 저도 원래 내신을 사타가 중간에 음향 쪽으로 돌렸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평소에는 그냥 영상을 원래 좋아하니까 수행평가랑 그 영상 그 기본에 다져온 토대 가지고 분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모임 교수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일단 굉장히 급하게 준비를 했고 한 달 남기고부터 입시를 시작을 해서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거를 면접을 할 때 교수님들께 면접관님들께 그 보여주느냐가 그 관건인 것 같아서 혹시라도 늦게 시작하셨더라도 쫄지 말고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예대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선택인데 열심히 준비했을 거라 생각하고 모든 입시생 여러분들 정말 긴 시간 동안 혹은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면 그 이제 면접 때 정말 많은 실력들을 발휘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음향 분들은 그냥 진짜 잘하는 기술자가 되고 싶다면은 그냥 스튜디오로 가셔서 현업에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현업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뭔게 나쁜 거, 그 안 좋은 거라고 해도 현업에서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뭔가 창의적이고 독특한 거를 좀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게 물론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게 좀 있는 사람이면은 여기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인사도 네네 마지막 인사는 뭐 학교에서 꼭
봤으면 좋겠네요. 양키 유튜브 또 사랑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최대한 그 기대를 버려놓으시는 게 그 멘탈이 가장 좋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여기 합격하고 났을 때는 되게 뭔가 무조건적으로 재밌겠다, 와 여기를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힘들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가 있듯이 정말 그 처참하게 좀 무너지더라고요, 기대가. 그래서 약간 멘탈적으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 제가 말했던 꿀팁들 잊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